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당선인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가족 포교와 선명상 보급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과 소통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동과 확대된 역량을 기대했습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주지 후보에 종천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투표에 참가한 83명 가운데 67표로 차기 주지 후보에 선출된 종천 스님은 수자 스님들의 수행과 말사 스님들의 정진을 외호하며 교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이 종교 절벽의 시대, 학문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특별히 사회 현안을 진단하는 세션을 마련해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논란 배경을 짚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교수불자 대회는 내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불안한 개인의 정신건강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면서 명상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상 인구가 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모구 선원장 인경스님은 현대인의 명상 요구에 불안의 원인을 영상화해 소멸해 나가는 명상관법을 추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당선인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 포교원과 소통을 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며 선명상을 통해 국민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불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원주 당선인은 선명상 보급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제28대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에 당선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제28대 회장에게 28이란 숫자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설명하며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불교의 우주관에 따르면 28천이 있는데 28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정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도 가운데 가장 높고 무거운 자리에 앉은 만큼 총무원 포교원과 소통을 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원하고 잘 소통을 잘 좀 해서 서로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좋아지도록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잘 하십시오. 우리 특히 포교원하고.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자연스럽게 불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계층별로 포교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큰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역할을 분담해서 선명상 보급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선명상은 지금 우리 불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통문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정 회장은 포교 차원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공간, 젊은 층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절에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포교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은 전부 이제 이런 다른 종교는 다 가까이 있지만 손잡고 가서 하는지를 못하고 이제 지금 어린애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사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열린 선명상 아카데미 강연에서 총무원장 스님이 5초만 웃음 멈춤을 하면 화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을 언급하며 선명상 보급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명상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또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하고 참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선명상 자기를 좀 다스리고 5초의 기적을
5초만 참으면 5초면 영상 속에서도 종단 외우를 위한 종단과 소통 강화 및 체계 정비, 선명상 대중화 등 포교 역량 강화를 위한 신도의 역할 재정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정 회장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주지 후보에 종천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불국사는 어제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구성원 123명 가운데 83명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참여해 종천 스님을 차기 주지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종천 스님은 67표를, 지정 스님은 9표, 정호 스님은 3표, 각천 스님은 2표를 얻었으며 2표는 무효표로 집계됐습니다. 종천 스님은 월산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1990년 삼위계를, 1993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불국사 교무, 총무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큰 스님의 덕화를 이제 배우면서 또 수자 스님들의 이 수행과 또 말사 주지 스님들의 정진력에 이렇게 누가 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항상 더욱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지성인들의 모임 한국교수불자연합이 종교 절벽의 시대, 학문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국교수불자대회를 열고 탈종교 시대의 종교 정체성과 한국 불교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박윤주 기자입니다. 출가자 수가 10년간 80% 가까이 감소한 탈종교 시대, 한국 불교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종교에 의지하지 않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시대에 한국 불교계의 지성인들이 모여 새로운 종교의 역할을 고민하는 한국교수불자대회가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탈종교 시대의 종교 정체성과 한국 불교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내일까지 열리는 대회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걸맞게 각 종단 대표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종교에 관한 이런 보편적 사고의 평면을 훌쩍 뛰어넘고 또 다른 세계의 창을 열어 새로운 세상을 들여다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수불자대회는 탈종교 시대의 불교 정체성과 포교의 화두인 대학생 전법을 깊이 있게 다뤄 의미가 큽니다. 대회 전반으로는 20개의 논문 발표, 그리고 그에 따른 토론이 진행됩니다. 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대학생 전법 세션이 마련돼 불교 동아리 재창립 과정을 들여다보고 한국불교 중흥에 새로운 영감을 얻는 시간도 준비됐습니다. 현장에서 대학생 친구들과 가장 밀집하게 만나는 여러분께서 학문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불교적 가치관과 신행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서 지도해 주신다면 종교의 정체성은 물론 한국 불교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대회의 첫머리는 인공지능 시대 탈종교 경향과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주제로 한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의 기조 강연이 장식했습니다. 박 교수는 종교 절벽 시대에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의 영역이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 본연의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면서 과학과 불교를 회통해 불교 스스로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이 나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불교가 다루는 시간과 공간이 인류 많은 종교나 많은 철학 사상보다도 어마어마한 생산력이 있다. 종교가 위기인 시대, 돌파구를 모색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불자 교수들의 고민에는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원력이 담겼습니다. BTN 뉴스 박윤주입니다. 입제식에 이어 시사 특별 세션에서는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찬반 논란에 맞춰 이승만 정부가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도 이어졌는데요. 빨리 문헌 연구소장 마성 스님은 이승만 정부의 정화 유시를 불교의 자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한국 불교 근대사의 치명적인 상처로 남은 승단분규의 발단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시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1954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발표한 특별담화는 당시 대다수였던 대처승을 문제 삼고 비구승에 힘을 실어주며 유혈 사태를 촉발했습니다. 이 같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시에 불교의 자멸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 한국교수불자대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과 극복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른바 정화유시를 치밀하게 계획된 술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겉으로는 정화라는 이름으로 불교를 위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교단의 분열을 조장의 자멸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마성 스님은 당시 불교계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숨은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부화뇌동하면서 사찰정화라는 명목 아래 절뺏기에 몰두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국가공휴일 지정, 3.1절 기념식에서의 기독교 국가건설 발언, 기독교 방송국 설립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교활동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마성 스님은 이처럼 수많은 종교 편향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초종파적이고 범불교적인 단체를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나 국회의원이나 근위 있는 사람들을 배석해서 그런 대책위원을 만들어서 불교가 절대로 정책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토론자들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근대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정치인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송현광장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 문제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54년도부터 8년간 했던 이른바 이 비구와 대처의 갈라치기를 지금 또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 논란을 비롯해 종교 편향 현안들이 여전한 가운데 불교 지성인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불교학계 차원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불안한 개인의 정신건강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면서 명상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상 인구도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모구 선원장 인경 스님은 현대인의 명상 요구에 영상관법을 추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효근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불안 등 개인의 정신건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명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상 상담 전문가 인경 스님이 7월 한 달 동안 현대인의 우울과 불안 해소를 주제로 1:1 명상 상담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인경 스님은 불안과 우울을 해결하는 출발선을 생각이 아닌 시각 영상 이미지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의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생각이 불안을 하고 우울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관법에서는 그 영상 이미지가 사람을 우울하게도 만들고 불안하게도 만드니까 그 영상을 끄집어내서 바로 눈앞에 두어서 충분하게 관찰하면 그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기존의 인지행동치료가 추상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인경 스님이 제안하는 영상관법은 불안과 우울을 일으킨 원인을 직관해 하나하나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경 스님은 그 과정을 고진멸도 사성제에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 고객이 오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를 이렇게 경청하고 공감하는 그런 단계 1단계. 2단계는 그 가운데 뭐가 핵심인지,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이 사람을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하는지, 이게 2번째. 3번째는 이 핵심된 장면, 그 핵심된 상황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 내는 작업이 이제 소멸 단계. 현실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하는 단계가 도의 단계예요. 1:1 상담은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스스로 불안의 원인을 떠올리고 호흡을 가다듬은 후 그 원인을 직관할 수 있도록 색을 더해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그림으로 표현된 스스로의 불안을 오롯이 관찰하다 보면 시각적으로 익숙해지며 점차 감정이 가라앉고 과연 불안해하고 화를 낼 만한 일인지 직관하게 되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결국 불안과 화 등 부정적인 감정을 소멸해 나가는 겁니다. 인간의 외로움, 인간의 불안, 이런 고통들로부터 자유롭게 위해서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명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우리의 근본적 건강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가 일상이 된 현대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명상. 영상관법은 복잡한 일상에 잠시 멈춰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요근입니다. 통도사 극락암이 근대 한국불교 선지식 경봉스님 열반 42주기 추모달해제와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습니다. 극락암은 어제 무량수각에서 종정이야 중봉 성파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을 비롯해 문도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경봉스님의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문도회장 원산스님은 스님의 유훈과 정신을 기려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에서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인 스님과 통도사 강원, 영축유락승가대학원, 극락암 호국선원 등의 장학금과 연구비, 수행지원금으로 총 2,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1심 청정 관음정진 백만독 불사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삼광사는 지난 1일 지관전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원로원 간사 도산스님, 주지 영재스님, 광명사 주지 춘광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정기법회와 1심 청정 관음정진 백만독 불사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대충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진행되는 백만독 불사는 2023년 서울 관문사를 시작으로 전국 천태종 사찰이 연이어 진행하고 있으며 삼광사는 입제를 시작으로 11월 5일까지 100일 동안 매일 약 6시간 동안 관음정진을 진행합니다. 영재 스님은 대충대종사의 가르침을 믿고 닦아 내가 될 때 한마음이 청정해지고 관세음보살의 묘지력으로 지혜의 연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백만독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정진해 무량공덕 얻길 바란다며 동참 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7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의 가톨릭 관련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 편향 특위가 불교계를 기망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종교 편향과 역사 왜곡 항목이 발견돼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지난달 24일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의 일부 용어가 가톨릭 사관으로 서술된 것을 인정하며 관련 서비스를 긴급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역사관으로 서술된 삼성산, 주어사, 천지남, 성인, 군종 등에 대한 설명을 새롭게 써 오는 11일부터 서비스할 전망입니다. 종교평화위원장 향문스님은 서술이 바로 잡힐 때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반민주적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종교편향 특위는 열린 송현 녹지광장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교계 반대가 거세지 않다는 등의 발언으로 묵살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종교편향특위위원 재정스님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과 태고종을 농락한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위원 종원스님은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말하며
오 시장에게 시정질의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통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역사 등 분야 시민단체와 연대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7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7월 3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